자, 소장님, 네. 이제는 여기 영재원 TV의 이제 메인 이야기들인데요. 네. 이게 영재원 TV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영재원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영재원에 대해서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거든요. 네, 뭐 네, 가야 맞아요. 한다, 네. 가지 말아야 한다. 네. 근데 뭐 어떤 부모님들은 또 나는 관심 없는 얘기니까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솔직히 교육 컨설트를 하시면서 네. 이 영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네.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네.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 정도의 어떤 역량이 된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필수로 하는 게 좋다. 어떤 면에서요? 뭐 이 친구가 수학과학이라든지 지금 영재 교육원도 다양하거든요. 인문사회 영재 교육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내가 우리 아이가 어떤 특정 계열, 특정 분야에 뭔가 조금은 뭔가 끼가 있어 보여. 구구단을 막 뭐 4학년 4살 때부터 떴어. 막 이런 친구들 소위 말하면 수학 우리 뭐 기땡 뭐 수학 뭐 한 10초면 다 풀어 막 이런 하면 엄마들 입장에서 와 우리 아이 대단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끼가 보이면은 영재 교육을 한번 저는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재 교육원 입시 뭐 원장이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영재 교육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내가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조금은 본인을 되돌아볼 수 있거든요. 본인이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에 되돌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도 의미가 크고요. 만약에 준비해서 들어갔어. 그럼 첫 번째 아이가 상당히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와, 내가 영재 교육원 들어갔네? 높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재 교육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주말마다 이제 시행되는 그 프로그램이 막 무리한 선행을 막 뽑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고학년에 맞추어서 영재성 끼를 발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거든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거기서 호기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받을 수 없는 어떤 깊이 있는 사고라든지 폭넓은 사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영재교육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끼가 있는 친구라고 하는 영재교육원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요, 네. 영재원을 사실 뭐 저희들도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지만 네. 이 부분에서 영재 학교하고 과학고나 이런 특목고를 가는데 네. 정말 영재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이 물음표를 네. 정말 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질문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 저희 통계로 얘기하면 되죠. 저희들 영재고 과거 합격한 학생들 중에 합격한 학생들의 80%가 영재교육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학부설과 교육청과 영재 학급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구분은 따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맞습니다. 영재 학급보다는 영재 대학 부설 영재원 가면 정말 좋고요. 정말 좋고 그게 아니라 교육청 영재 교육원도 경험하는 게 정말 좋아요. 좋기 때문에 영재 학급은 학급에서 진행되는 거다 보니 그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물론 제일 처음에 진입은 영재 학급부터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영재 학급부터 진입하고 난 다음에 관찰 추천을 통해서 교육청 영재 교육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먼저 이 친구가 영재 학급을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 초등학교 입장 이 친구는 영재 학급 다니는 친구야 어느 정도 얘는 돼 있어라고 한다면 교육청 영재 교육원 안에 더 나가서 대학부서 영재 교원도 시도할 수 있는 학교가 밀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영재 학급부터 시작하는 건 저는 추천드리고 근데 입시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영재 교육원까지 경험한 친구들이 사실은 입시에서 상당한 유리한 교재를 차지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제가 좀 전에 추천사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면 자기소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영재고 가고 자기소개서는 장난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수학과학 관련된 활동 실적을 넣는 게 천자 막 이렇게 적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중학교 때 갑자기 그런 실적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이 친구가 곧 초등학교부터 영재 교육을 경험하면서 뭔가 지식의 폭이라든지 깊이를 하는 호기심을 가득 차게 뭔가 경험했던 친구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교육 과정에 맞춰서 내가 또 본인의 지적 호기심을 발현해서 뭔가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자기소개서에 담기는 겁니다. 과거 자기소개서는 초등학교 활동했던 거 적으라고 하지 않거든요. 중학교 3년 동안에 네가 했던 활동을 적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 내가 초등학교 때 영재 교육을 경험한 친구들이 거기에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교내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정말 질적으로 우수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그럼 이게 고스란히 자기소개서에 반영되고 그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뭐 자사고 가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영재 교육원은 입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영재교육원에서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 뭐 수학이다, 과학이다, 뭐 소프트웨어다 이런 류를 따질 게 아니라 맞아요. 네, 일단은 영재교육원에 진입을 해서 내 바탕을 만들고 그렇죠. 현실을 점검하면서 그렇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네. 고민해 보는 것. 아,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의외로 보면 구체적인 어떤 진로의 목표를 잡는 게 영재교육원 경험했던 친구와 그냥 보통 그런 경험 없이 보통 학교 다니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진짜 많이 보고 많이 보여줄수록 이 친구들 사고가 상당히 넓어지고 깊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재교육원의 대표적인 건 학교 교육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초등학교 교육과정, 공교육 교육과정 그렇지 않거든요. 영재교육원은 상당히 수준 높은 걸 경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하고 나 이 가야겠다. 명확하게 진로를 설정하고 중학교 올라가기 때문에 중학교 3년의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얘네들은 중2병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중2병에서 막 나고 하는 애들이 선행을 막 땡기고 막 수준도 안 맞지만 막 초등학교 5학년 때 막 수 원특까지 미적까지 공부시키고 애들이 퍼져가지고 중2병 와가지고 막 그냥 자기 혼자 인생 내가 살 거야 뛰쳐나가고 이런 애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년에 맞춰서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지만 거기에서 이 친구가 조금 끼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와 영재교육은 맞고 좋은 거 없죠. 네. 어머님들 그 영재교육원에 대한 해석은 이제 각자가 좀 다르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학교마다 내가 선호하는 영재원도 다르기 하죠.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영재교육원이라는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유용성을 자녀에게 이렇게 적용시킬 방법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지금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뭐 하다가 보면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교대를 어디 가야 되고 뭐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서울대 영재원, 연대 영재원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데 뭐 사실 이제 갈 수가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아이의 성향에 좀 맞춘 맞아요. 아이한테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성향에 맞춘 영재원을 좀 선택하시면 네.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영재교육원하고 그다음에 또 외대부고 같은 전국 단위 자사고의 학교하고 네. 약간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영재학교나 아니면 또 과학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영재원하고는 좀 별로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입 실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대부고의 대입 실적을 딱 보면 그 서울대 실적이죠. 뭐 공개되는 게 서울대 실적을 공개하니까 서울대 실적을 보면 외대부고는요 수시로 절반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능으로 절반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절반 정도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어머니 이거 전문 용어 잘 모르실 건데 학생부 교과전에 내신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외대부고는 아주 우수한 자사고잖아요. 우수한 환경에서 그 환경의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2년 반, 그러니까 입시는 이제 3학년 1학기 때 2년 반 동안 그 학교 인프라를 활용해서 본인의 역량, 본인의 전공 역량을 키워왔던 아이들이 그거를 증명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이 아이들이 그러면 문과 아이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외대부고는 대부분 다 자연계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럼 결국은 자연계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갔어? 그럼 수학과학에 뭔가 그 외대부고에서 뭔가 역량을 발휘한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누굴까요? 초등학교 때 영재교육원을 경험하면서 어쩌면 영재고 입시에서 떨어진 아이들, 이 아이들이 외대부고를 가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런 끼들을 갖고 있으니까 외대부고 갔더니만 영재고급은 아니지만 그 이상 과거 못지않은 교육과정이라든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 걔는 충분히 그 2년 반 동안에 본인의 전공 역량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학종으로 서울대를 뚫는 거죠. 네. 진짜 좋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어머님들 이 이야기는 이제 그냥 약간 문과 성향, 이과 성향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려보다는 이제 가야 되는 약간 코스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을 좀 네.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오히려 특히 강남권이라든지 교육 특구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영재 교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그렇게 해서 큰일 난다. 예전처럼 수능이 대세가 되고 지금 현재 현행 입시가 수능이 대세거든요. 사실은 네. 수능이 대세가 되는 이런 현행 입시 같은 경우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막 빨리 선행해서 수능 대비하고 막 들어가는 근데 2028 학년도 이후는 수능의 대세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럼 뭐 수능의 대세가 아닙니다. 조금만. 아, 잠깐만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 입시를 놓고 본다면은 지금 현행 바뀐 수능은요.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요만큼만 더요. 네. 아니, 왜냐하면 일단은 수능 성적이 뭐 수능이 그렇다고 수능이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어렵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냐? 통합과학, 통합사 1학년 탐구 과목이 1학년 때 반영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게 미적분 2가 빠지고 확률화 통계 미적분 1이 들어가는 수학이란 말, 문과 수학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수능 성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위권 의대라든지 상위권 대학 공대는 이 성적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본이라는 거죠. 그럼 다른 뭔가가 또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영재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틀림없이 아. 서울대는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내신을 뭐예요? 정성평가 하잖아요. 지금 수능에서도 서울대는 내신을 반영하면서 정성평가 하거든요. 그 내신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5등급제 그 초등학교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내신이 이제 석차 등급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 네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뭐 했어? 이해되셨죠? 그 학교에서 네가 뭐 했어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학교가 중요해지는 거죠. 저 혓바닥 나왔어요 지금. 네, 네. 학교가 네. 그러면 뭐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학교에 대한 이 단계적인 부분에서부터 그냥 딱 놓고 결정해야 되는 맞습니다. 이 순서가 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저희가 얘기하던 그 엘리트 코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또 당연시 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 초 엘리트 코스 몇몇 소위 0.1%한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폭이 상당히 넓어졌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5학년 때부터 아니면 빠르면 4학년 때부터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준비시키냐가 정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고등학교 선택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요,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영재원의 입학 테스트나 이런 것들 중에 에세이 쓰기가 있거든요. 와우, 좋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뭐 짧게 애들이 이제 답을 쓰지만 성균관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500자 정도의 에세이 네. 쓰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런 쓰기가 네. 입시에 도움이 될까요? 어휴,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아니 쓰기가. 근데 수능에서는 뭐 그런 쓰기에 대한 어떤 능력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 우리가 치르는 수능은요 변별이 없는 수능이에요. 결국은 그 나머지 그 외가 이 친구의 우수성을 발휘하는 뭔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친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좋은 환경에서 거기서 뭔가 지금의 좀 비율한 학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전공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논문 찾아보고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뭔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영상 찾아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각종 정보를 찾았으면 그거를 내가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또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결국은 또 RN이네요. 예, 그거 중요합니다. RN 입니다. 결국은 또 RN이에요. 네, RN이 중요합니다. 네. 네, 안 할 수도 없고 진짜 네. 하면 또 머리 깨지고. 네. 네.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성경험을 좀 해줄 수 있는 데가 영재교육원이다 보니 안 갈 맞습니다. 수가 없고. 예, 그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어떤 이 입시의 큰 흐름을 놓고 보면 와, 제가 봤을 때는 영재 교육은 지금 약간 연지근이 약간 좀 위축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영재 교육은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학원 빨리 준비해야 되겠나?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소장님, 네. 진짜 이거는 저는 이제 이런 류의 얘기들 말고요. 네. 진짜 소장님이 그동안 이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진짜 그 어떤 학생들 중에서 이제 성공적인 어떤 학습법을 네. 가지고 있던 친구가 있다면 딱 한 네. 친구만 좀 소개를 좀 해줄 수 그러니까 없을까요? 사실 막 성공적인 학습법은 정말 유튜브에 많잖아요. 실패한 경우가 난 가장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부모님들이 사실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그게 자녀한테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어머님 참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자녀한테 자꾸 그걸 이렇게 씌우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부분에 대한 거 비추어만 보는 거지. 네. 근데 그거를 막 자녀의 해당 사항처럼 이거를 갖다 씌워서 막 그렇게 해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은 뭐 과고나 영재고에 제가 작년에 이제 약간 실패한 케이스가 하나 얘기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건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실패한 케이스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이 친구는 영재고는 떨어졌어요. 영재고는 떨어지고 과고는 합격했어요. 한성과고에는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가 문제가 뭐냐면 수학과학은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은 거의 100점이 나와요. 수학과학은 100점이 나오는데 이 친구의 단점이 뭐냐면 영어가 성적이 안 좋았어요. 보통 과고 가는 아이들 네, 영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 성적이 조금 안 좋았고, 근데 이 친구의 또 단점이 또 뭐냐면은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두각이 안 드러났어요. 그냥 수학과학 잘하는 친구 이렇게만 인지돼 있지. 이 친구는 수학과학 공부만 열심히 하는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영재고를 목표를 했어요. 영재고를 목표를 했는데, 근데 1단계에서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서류에 떨어진 이유를 딱 보니까 생기부를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생기가 막 화려한 거, 제가 좀 화려한 거 중요하지 않고 생기부를 딱 보면 이 친구가 학교에서 이 친구가 얼마큼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안에 딱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친구 학교 생활 안 했어요. 그냥 공부만 한 거죠. 공부만 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수업 듣고 학원에서 수업 열심히 수학과학 열심히 따라가고 이랬던 친구인 거죠. 영재고 1단계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서류에서 왜 떨어졌어? 당연히 추천서에서 충분히 이 친구에 대해서 그 학교 선생님이 얘기 안 해줬겠죠. 당연히 1단계에서 떨어졌고. 그래서 이 친구 낙심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왔어요. 근데 가고 입시는 조금 다르거든요. 가고 입시는 내가 아까 면담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면담 과정에 충분히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네.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학생부 생기부가 이렇다고 한다, 학생부가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진정성을 담겨야 된다. 자기소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진정성 있게. 그래서 네가 부족했던 어떤 학생 생기부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면담에서 넌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1단계를 통과하게 되고, 그럼 2단계에서 수학과학 이제 이 문제 푸는 건 얘한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과거 문제 푸는 이 친구한테 문제가 안 됐었어요. 1단계 통과 여부 끝난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진정성을 내가 담겨내자.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친구가 수학과학 공부만 열심히 했지 수학과학적으로 뭔가 본인이 직접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활동했다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딱 영재고 입시 1단계 딱 떨어지니까 6월부터 이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었다는 말이 우리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얘한테 계속해서 질문하고 과거 입시가 8월달 온 수업서 네. 딱 3개월 동안 이 친구가 수학과학 실적을 만들어낸 거죠. 하겠다는 어떤 연구 활동인 거죠. 만드는 그거를 이제 자기소개에 담가놓고 그런 당연히 1단계 면접에서 이제 면담에서 그 자기소개서와 생기부에 있는 내용에 대한 면접 질문이 나오거든요. 과거는 그 자기소개서 보고 수학과학 관련 활동들을 이제 질문하니까 충분히 자기 스스로가 진정성 있게 그 활동을 했으니까 물론 안타깝게 학교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활동했는가 그게 조금은 좀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걸 보여줬고 1단계 통과하니까 2단계 수학과학 시험 문제는 얘가 잘 푸니까 풀고 땡성 가고에 합격한 친구가 있습니다. 영재고는 실패했으면 이 친구는 가고는 갔죠. 그래도 이 친구 가장 생각이 좀 그래도 많이 나네요. 결과가 있어서. 네. 네. 그러면 과고 그렇게 해서 가려면 내 소장님한테 다 가면 아우 아니요, 제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장님 거기 대치동에서 엠베스트 학원 하시잖아요. 저는 철저하게 지연을 통해서 컨설팅을 합니다. 누구 소개를 통해서 컨설팅을 하지. 제가 네. 근데 원장님 거기 그 이제 보통 계시는 데에서 이제 그러면 네.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그 엠베스트 학원은 어떤 학원이에요? 저희도 수학학원입니다. 수학학원이고 저희들은 막 무리하게 막 선행을 빼는 수학학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취지가 좀 비슷한데 제대로 알자라는 거죠. 중요한 게 아이들 수포자가 고등학교 올라가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이 아이들의 수학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얘가 수학이 끼가 없는 게 아니고 수학이 내가 뭐 관심 없어가 아니라 고학년에 맞춰서 본인이 고학년에 맞춘 공부를 하면서 작은 성과를 맛봐야 되는데 그런 성과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이제 학원 스케줄 따라가면서 공부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학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저희 학원도 대치동에 있거든요.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저는 내 친구들은 벌써 수1 나갔는데 저는 아직까지 현행도 못 끝냈어요. 저 수학 못하나 봐요. 이런 진짜 많거든요. 그게 아니다. 네가 제대로 공부하면 된다. 야, 수1 공부하는 거 불허할 필요 없다. 근데 지금의 네가 중학교 2학년이 나온다면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반드시 네가 공부해야 되고 이 수준에서 네가 반드시 사고해야 될 네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거든. 이거 안 풀면 안 돼. 저희들 그런 학원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지만 제대로 수학을 공부시켜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저희도 이제 수학을 하고 있긴 한데 원장님 그래도 수학을 좀 그렇게 해서 배워보고 싶은 친구들이 만약에 원장님을 찾아가려면 네. 그러니까 소장님 겸 원장님이시니까 맞습니다. 네, 원장님을 찾아가려면 네. 어디로 가야 돼요? 한티역 한택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네. 그래도 좀 소개를 좀 시켜주시는데 주소가 요 자막 나갈까요? 여기서 전화번호 나갈까요? 요 전화번호로 상담해 주신다면 우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여기 영재원 TV에서 왔다고 하시면 네. 네. 할인 네. 해줍니다. 어허! 원장 직권으로 할인 가능합니다. 어머니. 네. 네. 저 드디어 얻어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학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몇 번을 오픈했다가 또 이렇게 접기도 했고 하지만 학원은 이제 그 학원의 가치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학원 다닐 때 그 이런 가치관에 대한 것들에 동화되어져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학원에서의 그런 약간 책임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가치관의 부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부모님의 약간 필수 사항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오늘 그 김창식 소장님, 네, 그리고 엠베스트 학원장님이신 김창식 원장님 네,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 방송에서 다시 다 풀어놓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학원 가셔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네,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더 확장해서 들려주실 수 있도록 나와주실 거죠? 불러주신다면. 다음 주에 스케줄 잡아주세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진행하고요. 다음번에 이야기 또 시간 가지고 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